그리고 우리나라를 밑에서 지금 누를 때마다 받쳐줬었던 주요 수급 주체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에요. 지금 매수한 걸 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 될 때까지 연기금이 강력한 매도를 내놓지 않겠더라고요. 쌀 때 매수하고 비싸면 매도하거든요. 근데 아마 3,000포인트 때까지는 연기금들이 그렇게 크게 물량을 내놓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경제TV에서 아마 또 많이 매일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미국 주식 투자 경력은 한 14, 15년 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20, 한 6, 7년 정도 돼가지고 좀 많은 케이스를 다뤄본 것 같아요. 뭐 케이스라기보다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봤죠. 네, 그러고서 여러분께 뭔가 좀 도움이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여기저기 많이 준비하고 다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뭐 증시 상황이 그래도 이제 확실히 미국의 어떤 무역 협상 관련되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 같아요. 다행히 지나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드를 직접 들고 나와가지고 각국별로 상호 관세를 다 발표했잖아요. 뭐 그날을 기점으로 거의 저점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뭐 미증시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하고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안정 궤도로 좀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철저히 각 국가 일대로 지금 현재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국가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조금만 관세 올리고 그냥 끝날 거예요.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일본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딱 두 개의 커뮤니티가 문제죠. EU와 중국이 문제인데, EU도 뭔가 좀 제일 처음 협상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물론 좀 강강으로 살짝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조금 건드리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EU도 어쨌든 이제 단체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포함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도 좀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반부는 넘어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중국인데 서로 이제 지금 밀당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뭔가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일단 수면 아래에서는 이제 관리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느낌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뭐 일부 관세를 좀 낮췄고 중국도 일부 관세를 좀 낮추면서 뭔가 좀 이제 합의점을 일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길어야 한 1, 2주, 2, 3주 내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장면이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겠죠. 아, 언제 대화할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대화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당연히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도 지금 일부 종목들이나 뭐 각국 지수들이 좀 안정을 찾아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미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조만간 이 두 정상 간의 어떤 전화 통화가 있었다라는 소식만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좋은 이제 증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좀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전화 통화를 좀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최악은 벗어났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환율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죠. 원화가 좀 강세로 전환됐고 달러도 좀 약세로 전환되면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원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다 나가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나갈까 싶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 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전이었죠. 근데 협상을 첫 번째 하고 나서 베센트 장관이 한국과는 뭔가 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확실히 우리나라가 플랜 A를 준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다 준비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협상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오늘 2차전 지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컴백하면은 뻔히 일단 두 개 사놓고 본다. 반도체 2차전지는 사놓고 보니까 누를 때마다 이 업종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계속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뭐 해외 주식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테슬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 상황은 일단 최악은 지나갔고, 그리고 가장 좋은 트리거인 이제 미국과의 어떤 우리나라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이 일단 시작은 되게 좋은 분위기인 것 같다.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한테는 제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중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뭐 자기 편 들지 않으면 거의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간에 껴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사실 근데 힘들지만 이 기회에 좀 탈중국을 좀 할 필요는 좀 분명히 있고, 수출의 대부분이 거의 중국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를 자기들이 수입을 해 주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매출로를 활로를 많이 뚫고 있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지금은 아프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한테는 좀 되게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반등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반등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저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저점은 지났어요. 최저점은 지났다 생각되고 있고 반등은 시작했습니다. 뭐 근데 전 뭐 어떤 사람은 일시적 반등이다,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드캣 바운스는 진짜 정말 죽은 고양이가 잠깐 깨는 걸 얘기하지, 그러면 이제 지수가 내려간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려가면서 잠깐 야옹 한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저는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저점을 잘 유지를 했고, 이 상황에서 이제 주가는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 지수나 미증시는 다시 우상향을 할 거라 보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 2분기 빠르면 올해 2분기 초반이나 중반, 뭐 늦어도 1분기 초반 중반, 느려도 이제 2분기 초중반에는 좀 깊은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조정이 왔잖아요. 오고 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내에 끝나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에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자기가 활동할 시간 좀 줄이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딱 두 가지예요. 미국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인데, 국내적으로는 이제 국가 기관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도지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해고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교역으로, 무역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었던,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다 부과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나 5월 달부터는 좀 시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한 이유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외가 다 5월 달부터는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타임테이블상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다음이 뭡니까? 중간선거잖아요. 네, 그것도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증시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긴 많은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PBR 기준으로도 1, 2위합니다. 뭐 엉망진창이야, 시장 자체가. 너무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은 그만큼 반등은 더 강하고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가죠. 맞아요. 최근에 계속 나가기만 하고 안 들어오는데, 그거 자체는 이제 MSCI나 이런 리밸런싱과 좀 연관이 있다 생각해요. 잘 아시지만 지난 분기 때 우리나라가 MSCI 내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10% 비율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 중국, 뭐 대만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4위권으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MSCI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기업들 몇몇 개가 좀 들어가 있었죠. 단기간 내 급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지난 분기 때 우리나라가 거의 열 몇 개가 한 방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지수 내에서 밸런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달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리밸런싱 돼 가지고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지금 저는 아니라 보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 보는데,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능성을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런 리밸런싱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분기 때 좀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외국인들 수급은 결국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에 대한 상황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부정적 의견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의견들은 그냥 저는 별 신경 안 써요. 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정치적 불확실성 6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불확실성이 뭐냐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거나.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이면 끝난 이슈예요. 그것도 외국인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대통령의 어떤 컨셉에 따라 가지고 친시장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워낙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도는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좀 잘못된 정책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좀 있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캔슬이 된 상태고, 그리고 만일 잘못된 어떤 이제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하는 그런 정책들만 시행하려고 하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옛날같이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로가 될 수는 없어요, 항상. 근데 지금 너무 이걸 갖다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마음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외 신인도 글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외 신인도 치면은 중국엔 아무도 투자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건 뭐 굳이 뭐 그런 걸 크게 상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이 나가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뭐 대외 신뢰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매도가 중지가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온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결이 됐죠. 그리고 MSCI가 리밸런싱이 되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로부터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수급적 요인이기 때문에 예, 너무 뭐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과는 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롱으로 가는 전략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밑에서 지금 누를 때마다 받쳐줬었던 주요 수급 주체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에요. 근데 연기금 지금 매수한 걸 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 될 때까지 연기금이 강력한 매도를 내놓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연기금도 결국은 이제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 정책에 따라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쌀 때 매수하고 비싸면 매도하거든요. 근데 아마 3,000포인트 때까지는 연기금들이 그렇게 크게 물량을 내놓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3,000포인트 때까지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오래 달성이 될지 안 될지 문제는 그 중간중간에 있을 뭐 대선 결과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도 정신 차려야죠. 네, 그런 것도 정신 차리게 되면 뭐 올해도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발 좀 그러길 바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 증시는 올해만큼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보다는 상승률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을 포트폴리오 양쪽을 다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올해만큼은 좀 유리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